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퇴근길 조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수가 하락을 보였죠. 근데 뭐 큰 하락은 아니었죠. 전일도 말씀드렸듯이 쉬어가는 자리였고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뭐 핑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LG화학이 이제 12월 분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현재 가칭인데 이렇게 기업이 이제 분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HLB가 뭐 식도한 부분에서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 외에 뭐 그 에스모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각종 소식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칼럼이 다시 업데이트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교육 부분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뭐 교육은 교육인데, 시장에 돌아가는 뭐 이슈나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제시를 해달라라고 받아서 제가 올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로로쌤 치시면은 뉴스 탭에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제2월급 통장 9기 회원 모집 시작합니다. 자,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해서 이제 선조정이 나와서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조정이 걱정된다라고 하셔도 시장의 흐름을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는 파트너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리스크 관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다려주신 분들, 구기 모집 기다려주신 분들은 요 커뮤니티 탭에 있는 서비스 가입 및 상담 문의 클릭하시면 되고요. 요 커뮤니티 탭으로 못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이 있을 겁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독 중 요 구독 버튼 누르고 알람 설정하시고 그 옆에 제목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의 맨 위에 있는 폼을 클릭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가려져 있는데 제목을 한번 터치하시면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도 제목 터치하고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 지수 전일 21선 돌파 시도 나오고 28,000원 포인트 뭐 위쪽으로 해서 한 차례 치고 달려볼까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뭐 1% 넘는 상승이 나와서 뭐 양호했었어요. FOMC에서 금리 동결하고 하는 부분까지 다 좋았는데 막판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하면서부터 뭔가 좀 바뀌었습니다. 금리는 동결돼서 제로 금리 그대로 유지됩니다. 0에서 0.25%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제 연준 의장이 연설할 때 뭐 이 제로 금리가 2023년까지 간다라는 건 이건 그때 가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022년에 뭐 그만둘지 2023년에 그만둘지 아니 2024년 갈지는 경제 상황 봐서 연준 의원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점도표를 확인하면은 제로 금리 유지하는 게 2021년까지 17명, 22년까지 16명, 23년까지 14명이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 포인트는 이제 최대 고용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미국에서 볼 때 고용 시장을 먼저 보시고요. 고용 지표.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를 보시고 그 다음에 신규 주택 판매 건수를 보시면 됩니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고용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최대 고용 쪽으로는 이제 갈 길이 멀다. 지난번 8월에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하고 하면서 이제 최대 고용에 도달하는 것도 조건에 들어가 있었죠.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었죠. 근데 고용 쪽 같은 경우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발언이 또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빠서가 아니에요. 발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제롬 파월 의장의 성향 자체가 낙관론적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향 자체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롬 파월 의장은 항상 낙관론자가 아니었을 뿐이고 그리고 신중한 사람일 뿐이에요. 얘기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장 우호적인 사람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아쉽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장이 우호적인 의장도 있는 것이고 신중한 의장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지나고 나면은 뭐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신중한 사람이니까 연설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너무 낙관적인 뭐 전망을 펼치진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뭐 가장 큰 이슈였으니까 이게 오늘 쉬어가는 뭐 핑계 정도 만드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 이상 상승하다가 이제 뭐 보합권으로 맞췄고 강보합으로 맞췄고, 이제 나스닥은 이제 다우만큼 강하지 못했죠. 최근에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여기 유지하다가 위쪽으로 21선 도전이라도 해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올라가는 힘은 만들지 못했어요. 0.5% 가까이 이제 상승 정도는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1% 정도 하락을 보였다. 1.25% 하락이 나왔죠. 그래도 아직 뭐 아래 꼬리 뭐 절반 정도, 절반 조금 아래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단에 이렇게 계속 두들기는 건 좋지 않아요. 두들기고 뭐 1600을 흔들고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만은 안 내려가고 이쪽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위로 자꾸 붙어가려고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나스닥은 21선 다시 내려올 거면은 21선을 건드려주고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안심이 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자,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인데 뭐 오늘 크게 밀린 것도 없는데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는데다가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서로 이제 좀 이제 다른 의견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손조정이 나왔으니 오히려 큰 조정보다는 쉬어가는 구간은 만들 수 있다. 2400포인트 흔들기 나와도 아래 21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돌파되는 구간 과정에서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 전일 말씀드렸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너무 잘 버텨줬고 강했는데 여기서 조금 한 차례는 조금 더 밀려도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안 밀린 만큼 이렇게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데 뭐 큰 조정은 아니고 이렇게 좀 흔들기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원하는 정도 해줬어요. 나스닥이 1.2%대였는데 우리나라 1.2%대, 전체 아시아 증시가 다 이 정도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쉬어가야 되는 구간에서 쉬는 정도 움직임이 나왔고 잘해준 겁니다. 2420 아래쪽으로 일단 한 차례 내려왔어야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쉬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어제 좀 강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1%만 하락하면 2420 아래쪽으로 그냥 진입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여기서 회복이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유지가 되다가 이제 올라오냐, 요 차이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뭐 굳이 오늘 조금 시장이 쉬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또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하는 게 손실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재테크 목적으로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랑 뭐 다른 주장이라고 해도 결과는 지금이 아니고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누가 옳은지는 나오겠죠. 근데 제가 큰 틀을 이제 벗어나는 의견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체적인 수급 동향을 보면서 메이저들의 생각을 읽어드리고 있지요. 그러니 제가 좋은 시황과 좋은 종목을 골라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듯이 여러분들도 좋은 분석을 가려내는 안목을 갖는 것도 그건 여러분들의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 전략, 좋은 투자 전략을 보는 요런 사람을 가려내는 그런 좋은 애너를 보는 안목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수급 동향을 간단히 보고 가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뭐 소폭 매도가 나왔는데 뭐 큰 매도가 아니죠. 어제 뭐 매수한 물량 정도 수준이다. 뭐 1000억 되면은 어제 매수한 물량도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은 크게 문제는 없고, 매도한 주체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도의 주체는 기관입니다. 그러니 뭐 오늘 외국인들이 뭐 1200억 뭐 큰 물량도 아니고 전일 매수한 물량에 최근에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한 것이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된다.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매도를 해야죠. 근데 큰 매도가 안 나오죠. 그냥 조절하는 정도죠. 매수하지 않은 정도에 이 정도면은.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우려감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고 장중에 보면서 마감에 얼만큼 줄이느냐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마감에 좀 확 줄이게 되면, 매도 규모를 확 줄이게 되면은 그거는 장중 조정으로 마감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시면은 7천 계약 정도 이렇게 매도 구간이 나왔는데 막판에 그냥 뭐 오후장에 5천 계약을 줄여버렸죠. 2천 계약 남았는데 이거는 5분이면은 왔다 갔다 했으면 물량이니까 매수가 들어와도 크게 뭐 좋아할 건 없고 매도가 들어와도 크게 뭐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은. 근데 그 정도 그냥 약간 쉬어가는 정도 수급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은 현재 어떻게 되느냐, 최근 추세를 보면은 주식을 매수하다가 매수하지 않은 정도, 쉬어가는 정도, 선물도 매수하다가 매수하지 않은 정도. 그러면은 이제 주식이나 선물 같은 이런 큰 비용이 나가는 쪽에서는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은. 그럼 뭘로 했느냐? 옵션 동향으로 풋옵션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를 조금 풀어주면서 혹시나 모를 하방에 대해서 해지를 하는 거죠. 해지를 넣고 그리고 콜옵션 같은 경우도 26억 정도면 지금까지 뭐 매수해온 것에 비하면은 뭐 큰 물량은 아니죠. 그러니까 잠깐 쉬어가는 구간에 대해서 해지 정도 걸어놨구나. 혹시나 돌바락제가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놓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버리면 되는 거죠. 상승하게 되면은 주식하고 이제 주식은 뭐 크지 않다고 해도 선물로서 큰 수익을 남길 수 있고 옵션으로서도 이제 콜옵션이 있으니까 풋옵션을 한 차례는 좀 버릴 수 있다. 그 전략이 프로텍티브 풋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용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요 풋옵션 매수를 좀 버리는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지 걸어 놓고 여기서 상승하게 되면은 풋을 버린다. 작은 금액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강력한 하방보다는 돌바락제 정도만 대응하는 수준이었다. 강한 하락을 대비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추후에 뭐 연속적으로 해서 뭐 선물을 뭐 한 뭐 3만 계약 이상 뭐 매도를 하고 3만 계약 5만 계약 매도를 하고 하면은 그때 걱정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걱정될 상황이 오면은 물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요. 그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냥 추이를 이렇게 추세를 지금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수급보다는 수급도 추세를 보면은 이제 크게 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900포인트 요 구간을 돌파 시도했는데 한 차례 쉬어가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900포인트 돌파해서 안착해서 위에 있어도 되지만 여기서는 한 차례 좀 쉬어가지고 21선 구간 쪽으로 붙었다가 가도 되고 아니면 잠깐 쉬다가 21선 오기 전에 올라가면 더 강한 거고 요 정도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오늘 삼성전자가 밀렸는데 삼성전자 밀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4분기에 서버용 D램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 반도체 업종이 안 좋을 거다. 이게 몇 핑계가 돼서 하락을 했는데 제가 삼성전자는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죠. 6만 원 넘어가면은 6만에서 6만 2천 원 구간에서는 이제 한 차례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요 구간에서는 이제 좀 분할로라도 좀 줄여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보시면 돼요. 이게 서버용 D램 쪽에 가격이 하락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기존에 뭐 재고를 많이 쌓아놔가지고 뭐 그랬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거는 삼성전자인가요? 삼성전자가 금액적으로는 큰 타격이죠. 하지만 금액이 아니라 업황에 대해서 보면은 SK하이닉스가 더 하락이 커야죠.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는 지금 이격도가 벌어져 있어서 좀 쉬었다 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하이닉스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오늘 강세를 보였죠. 제가 83,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돌파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쉬었다가 21선 기다렸다가 하느냐 요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83,000원까지 1차적인 목표치는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목표치는 87,000원 여기를 넘어가면 10만원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왜 하이닉스냐?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하잖아요. 메모리 중심으로 하잖아요. 정확하게는. 메모리 중심으로 하잖아요.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제일 큰 영역은 맞지만 스마트폰이나 뭐 5G 통신 장비나 가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재성 뉴스들이 또 많이 나왔죠. 최근에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 수주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다른 쪽으로 호재성이 가득한 삼성전자가 2%대로 하락을 했는데 D램 쪽으로 서버용 D램 쪽으로 특히나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하이닉스가 올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이 하이닉스의 이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폰 성장세가 좀 꺾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쪽, 모바일 디램 쪽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좀 꺾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이제 조금 이제 전망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PC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게 비상계획을 통해서 이미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 지금은 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웨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얘기 나오는데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뉴스가 나오면은 그때 대응하는 게 아니고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은 이미 작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바보도 아니고 여기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이 위에서 경영을 하시겠습니까? 다 대응 준비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도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수요층이 없어지는 게 아니면은 대체 수요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과정에서 이제 과도기적 성격이 있어서 그 구간이 우려돼서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뭐 인정은 하겠지만 회복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서버용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는 하이닉스다. 왜? 서버용 매출이 지금 50%에 달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0%에 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빠르면은 이제 올해 하반기 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뭐 이 그 메모리 가격이 저점을 형성하고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업계의 뭐 전망이 있는데 올해 뭐 4분기에 이게 더 하락해서 뭐 최악이 된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최악이어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금액으로 보면 당연히 뭐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더 뭐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총액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크겠지만 하이닉스는 그냥 기업 자체의 절반 이상이 이 서버용 디램인데 하이닉스가 하락을 했어야죠 오늘은. 그렇다면 그럼 이거는 삼성전자가 시어가는 그냥 핑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반도체 업종이 뭐 엄청 위험한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정말 위험하면은 하이닉스가 오늘 4% 이상, 5% 이상 이렇게 밀렸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상황이 나왔을 때 종목별 동향을 보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과 분석력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뭐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하이닉스에 이제 뭐 악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이닉스를 살까요? 화웨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4분기에 서버용 디램 가격이 하락한다는 게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닌데,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할까요? 최근에 강력하게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담고 있죠.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올랐다기보다는 이건 회복이에요.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오른 거지 이거는 그냥 뭐 횡보하다가 밀렸고 회복한 정도예요. 결론적으로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도 소외주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외국인들이 좀 담기 시작하는 정도다. 그러니 너무 뭐 저런 뉴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뭐 비메모리 쪽이 조금 오늘 뭐 조정을 받고 이제 소재 쪽이랑 뭐 전체적으로 좀 받았는데 뭐 네페스라던가 뭐 테스나 이런 종목들이 위쪽에서 좀 밀렸죠. 네페스 같은 경우는 34,000원 요 돌파 시도하다가 돌파 실패해가지고 하락을 하는 것이고 뭐 테스나 같은 경우는 돌파를 한 다음에 한 차례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쉬는 구간을 만든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뭐 동지 세미캠이나 이런 소재 관련 메모리 쪽 관련 쪽도 이제 기존에 상승했다가 고점 맞고 밀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34,000원 여기 돌파해서 21선 넘어가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힘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갖고 좀 쉬는 구간 만드는 겁니다. 여기는 힘을 모으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 과대 해석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업종, 소부장 업종, 소부장 쪽 그리고 비메모리 쪽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앞날이 창창합니다. 반도체 장비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이제 뭐 지금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학 같은 경우,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배터리 사업을 이제 12월에 물적 분할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의견이 갈릴 수가 있다.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둘 다 타당해요. 둘 다 타당한 거니까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반박하고 뭐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설회사 IPO 과정 쪽에서 분사하는 이유가 따로 IPO를 통해서 이제 상장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금 조달에도 유리하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LG화학 자체에 주가가 희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에 누가 매도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은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22만 주 매도했죠, 오늘. 불안한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입니다. 신나게 던졌어요, 장중에. 그래서 오늘 열심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나게 던지셨고, 이거 누가 받았어요?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해가지고 20만 주 매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22만 주 매도를 했고. 그러면은 저거 다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외국인들 생각은 오히려 분사하면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종합화학 기업이잖아요. 기초화학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화학 쪽 산업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분사를 하게 되면은 기초화학과 에너지 쪽 이쪽으로 해서 아예 분할이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쪽에다가 투자하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IPO를 통해서 여러분 최근에 보고 계시잖아요. SK가 SK 바이오팜 상장하면서 지분 가치 때문에 쑥 올라갔었죠. 넷마블 같은 경우도 뭐 자체의 모멘텀도 있지만 빅히트 상장한다고 하니까 쑥 올라가죠. 그런 개념처럼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은 지분 가치가 안 올라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상장하면은 LG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교체하시면 되는 거예요.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에 있는 물량도 어느 정도는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셀트리온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저는 셀트리온 그룹주를 더 좋아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선적으로 먼저 치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갔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빠져나간 수급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동안 빠져나갔던 수급이 보충되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셀트리온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기적으로는 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셀트리온도 2020년이 이제 뭐 제2의 도약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많이 올라와 있죠. 셀트리온까지. 그런데 이런 현상을 말씀드렸듯이 LG화학 같은 경우도 분사해가지고 LG 배터리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빠져나왔던 수급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기 새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삼성 SDI나 이제 SK 이노베이션 쪽에 있던 수급이 살짝 빠져나서 이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기본적인 부분만 염두에 두고 가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게 한 66만 원 정도 유지해주면은 제가 볼 땐 강한 거고 한 62만 원 정도까지 내려와서 61선 터치 여기까지 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뭐 54만 원, 뭐 이런 구간까지 오면은 이거는 비중을 아주 크게 늘릴 수 있다. 66만 원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뭐 10%, 10%에서 뭐 20% 정도는 담아가도 되고 비중 크게 들리는 저 아래다 뭐 이런 개념인데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아래 꼬리 길게 달고 누군가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 누가 매수했다? 외국인이 매수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22만 주를 던진 개인 투자분들의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 거고 아니다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제 오늘 20만 주를 매수한 외국인들의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 거고 맞다 틀리다는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지금 뭐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결과가 말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쪽에 포인트를 둘 거냐 이 부분만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가 오늘 뭐 강력한 모멘텀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어떤 모멘텀이냐 LG화학이랑 같이 폴란드 시장 진출했죠. 그러다 보니 수혜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 아니지요. 추격 매수가 아니고 이거는 추가 상승이 나오거나 상승이 정체되면은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지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잡을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쪽이 조금
의미 있는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18만 원 돌파해서 위쪽으로 한 차례 이렇게 올라가 주면은 18만 원 안착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바로 돌파를 못해서 밀려도 21선 지지력 테스트는 받는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죠. 했는데 오늘 52주 신고가 달성하면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안착은 이 위에가 유지되지는 못했지만 윗골이 달고 쪼록 밀리긴 했지만 시장 영향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만 원 부근 흔들기는 나와도 여기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20만 원대를 볼 수는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2주 신고가 가면서 상승폭을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유지를 잘 해줬습니다. 1월부터 7월, 뭐 7월 이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서 이제 폭스바겐을 치고 2위로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월부터 7월까지 전기차 판매량은 36,000대로 이제 현대차가 4위 그리고 기아차 22,000대로 8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쪽으로 집중하면은 잘할 수 있다. 성장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수소차가 부가되고 전기차가 메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올해 실행되면서 이제 좀 현대차와 기아차가 밸류에이션을 다시 뭐 재측정 받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좀 같이 봐야 되는 게 가장 뭐 기존의 테슬라에도 납품하고 하면서 기술력을 이미 갖고 있는 만도 같은 경우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3,000에서 34,000 요 구간 돌파하는 거 잘 보세요. 돌파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맞고 저항을 받아도 요거는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멋지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33,000원 정도만 유지해 주면은 이건 보유하고 가셔도 돼요. 대신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으니까 신규 매수는 지금 구간보다는 좀 쉬어가는 구간을 기다렸다.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기다렸다가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음 HLB 리보세라닙이 식도암에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HLB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에스모 이제 유럽 종양학회 2020년은 온라인으로 이제 회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상선암, 뭐 폐암 임상 3상 그리고 림프종 임상 결과 등 이 구도로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가 모멘텀으로 해서 52만원 쪽으로 붙어가는데 자신 없는 분들이나 조금 나 이거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한 차례 좀 정리하면서 줄이면서 보시면 되고요. 아유 내가 이거를 그렇게 오래 들고 왔고 고생을 했는데 나는 이 종목으로 더 큰 수익을 보고 싶다. 그럼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NDA 신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슈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HLB 파워는 굳이 이쪽은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으니 이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정리하시고 더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 HLB 쪽으로 교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보유는 해도 된다. 근데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 21선이라고 이격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21선 21,000원 중반에 있는데 그러면 29,000원이 어차피 저항이기도 하니까 HLB 생명과학을 보유하신 분들도 만약에 내일 돌파해서 29,000원 위쪽에 안착을 하는 게 아닌 이상 한 차례 요 줄이거나 아니면 매도를 해서 HLB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HLB 교체하는 타이밍은 12만원을 넘어서 안착하거나 여기서 조금 쉬는 구간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매도해서 현금 들고 있다가 12만원 돌파해서 안착 혹은 뭐 11만원 아래든 11만원 부근이도 이렇게 좀 쉬는 구간이 나오면은 그때 HLB를 재매수를 하면은 그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전략의 뭐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K사인이나 이런 쪽이 뭐 최근에 이제 그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 뉴딜이죠. 그래서 뭐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기존부터 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모바일 공인인증서 솔루션이죠. 위즈패스포엠 OTP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급등이 나왔는데 1950원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보유하시면 되고 이거 계속 저항받는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굵직한 이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뭐 열심히 달려봤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전일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어차피 쉬어가는 구간이었고 어제 잘 버텼기 때문에 어제 안 내려온 하락을 안 한 만큼 오늘 밀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뭐 그렇게 많이 밀린 건 아니죠. 어제 버틴 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도 강한 거예요. 어제 버틴 거만큼 내려오려면은 한 2%는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런 하락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 잘 버티고 강한 거다
라고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기분 좋게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뭐 편안하게 보시고, 만약에 조정 구간, 이런 구간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대응하는 구간이 필요하다, 나 혼자서는 좀 어려웠다, 기존의 조정을 대응하는 게, 그러면은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고, 뭐 종목 지금 어떤 종목을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 쪽 구기 신청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이제 알람 설정 하나 해주시고요. 알람 설정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황 영상 외에 나머지 영상을 시의성 있게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종 모양 표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